네, 안녕하세요. 성장은 생꿈이 송경입니다. 오늘 피파 파운데이션 피파리 독서가 끝이 났고요. 오늘의 책은 안티프레질의 저자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블랙스완입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한 10여 페이지 정도 추려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읽고 인사이트를 좀 PD님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나눠주셨고, 또 대표님께서 또 대표님만의 통찰력으로 해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건 계획과 예측에 관한 건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한다고 해서 뭐 인생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뭐 영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삶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정말 변화무쌍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계획과 예측에 관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왜 그토록 자주 미래를 예측을 하려는 걸까? 왜 사람들은 왜 그토록 자주 미래를 예측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물론 궁금하겠죠. 나의 미래가 어떤지. 그래서 왜 우리가 뭐 타로를 본다든지 뭐 신년이 되면 또 이런 뭐 사주를 본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본 적이 있고 뭐 그런 타로라든 것 같은 것도 이제 틈틈이 좀 보는데요. 사실 그게 100%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좀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또 약간 기대 심리 이런 것도 있고 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 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의 저 밑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 또는 되게 희망적인 모습 이것 또한 양면성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 저기 밑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그런 미래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나 라고 좀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살면서 알고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냥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알게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사람마다 겪는 그런 지식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것의 차이는 또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제가 옛날에는 잘 알지 못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무심코 넘어갔을 법도 해요. 아니면 그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그냥 살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뭐 주제 파악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옛날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근데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가 알면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모르면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르는 거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그런 배움의 자세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남겨보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책을 읽고 잠깐 제가 이제 짧지만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전에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해독된 내용을 가지고 저의 언어로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비선형, 사실 안티프레지라는 것도 그렇고 블랙스완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런 단어 그리고 이런 깨달음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이런 거를 사실 지금도 살면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도 저는 굉장히 또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안티프레질은 위험에 노출되면 될수록 더 강건한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그 위기를 내가 정면 돌파하려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고,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사실 검은 백조가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다 흰 백조, 흰 백조만 생각을 하지 사실 검은 백조가 있을까?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이걸 우리 인생에서 빗대어 보면 나에게 과연 그런 일이 생길까? 정말 이 블랙스완이라는 게 되게 희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굉장히 희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은 뭐 정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불치병이라든지 또는 내가 갑자기 돌연듯이 뭐 사고로 내일 정말 이렇게 죽는다든지. 제가 어제 퇴근을 하면서 집 근처에 다 달아왔을 때 다행히 고속도로에서 제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지, 아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더라면 저는 정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중상 이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1시간 반, 뭐 왕복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로 운전을 하면서 저 역시도 굉장히 리스크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었다 보니 그런 사고건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서 제 평생 일대에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근데 또 제가 나도 저런 상황에 노출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게 과연 나의 일이 될까라고 그거를 100% 그거를 제가 확정 짓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사고가 난 것들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지나가지만 과연 저게 내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약간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깜빡 졸아서 앞차를 제가 박았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졸음은 늘 항상 저랑 함께 해요. 퇴근할 때쯤이면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저 스스로도 되게 좀 어쩔 때는 좀 정말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한 5초 정도를, 3초 정도를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정말 미친 거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렇게 3초 정도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3초 정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가다가 뜨고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러다가 깜빡하면은 정말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말 진짜 큰 사고를 겪게 되는 거고. 정말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예측은 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
라고 저 스스로도 이제 인지를 하지만 또 이거를 제가 그렇게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한 3초, 2초 정도 이렇게 또 눈을 감고 이러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이러다가 정말로 저한테도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살이가 굉장히 비선형적이다, 가변성이다, 변동성에 놓여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조금은 그런 거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안전하고 나한테는 아무 일이 안 생기고 늘 이대로 쭉 평탄하게 사는 삶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조금 표현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블랙스완이다. 제가 좀 전에 그 사고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인식을 했다는 거는 이것이 블랙스완이 아니네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황이 블랙스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그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블랙스완이 아니다. 어쩌면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신론적인 오만이다. 그런 인신론적인 오만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왔을 때 정말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정말 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예측하고 대비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은 비선형적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직 성장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는 저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실 저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잘 자랐을 것 같고 누가 봐도 그냥 좀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고 누가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 저한테는 숙제이고 저한테는 그것이 참 저를 자꾸만 가둬놓게 되는 약간의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들으면서 어쨌든 제가 48살, 48년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제가 태어난 환경, 살아온 환경, 그리고 결혼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과의 문제들, 모, 모든 것이 다 저는 좀 문제덩어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의 삶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좀 그 배움이 없던 그 전의 단계였더라면 그냥 이거를 좀 많이 회피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이거를 뭐 부딪히려고 해결하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회피? 근데 지금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머리를 탁 쳤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다양한 문제가 불편하게 그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인식을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되게 아픈 손가락이고 숙제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거를 잘 이 실타래를 잘 풀어나가느냐가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반드시 이거를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게 도장 깨듯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가다 보면 내가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돈, 건강, 관계, 이 인간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문제가 늘 발생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대표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돈, 건강, 관계 이 세 가지 안의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이 세 가지 안에 늘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제가 수직 성장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여러 가지를 다 통달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또 대표님하고 코칭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한번 끄집어서 제대로 받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제가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왼쪽 가슴이 되게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한번 크게 내몰아 쉴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없던 게 요즘에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안에 무의식적으로 뭔가가 한켠에 굉장히 돌덩이처럼 깝깝하고 답답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삶은 가볍고 목적은 진지하게라는 거와 좀 거기로 가기 위해서 좀 이거를 반드시 좀 풀어야 되는 저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를 불편하게, 내가 너무 이거를 어쩌면 좀 불만, 불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닌가. 예전에 어쩌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는 수면 밑에 있던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근데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의 문제는 그 전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언젠가는 이게 나중에 수면 위로 떠오를 문제였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저한테는 그런 문제들이 다 위로 올라온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잘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잘 제 스스로도 이거를 제가 잘 해결하고 대표님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제가 성장이 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성장보다는 제 스스로가 여기 한 켠이 이 돌덩이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조금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런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도 자주 오고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숨 쉴 때마다 가끔씩 좀 가슴이 묵직하게 좀 이렇게 답답함,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나는 안고 있는데, 그거를 좀 불만을 갖고 살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도 그랬고요. 이거를 좀 제 스스로 잘 쪼개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 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해결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약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뭐 결혼 생활도 그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리고 내가 자랐던 환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불평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생각을 깊게 하면서 어떻게 얘를 바라보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멘토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정말 달라요. 이게 멘토님과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정말 명확해지거든요. 되게 클리어해져서 정말 제 표정, 그리고 제 말투, 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깃털처럼 되게 가벼워짐을 느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있다는 거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고 결과 뭐 이런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저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뭐 알면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이게 블랙스완이죠. 사실 뭐 제가 이런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저의 삶이었으니까. 근데 결론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저한테 있는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저는 수직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으로 그 해결했던 것들로 인해서 제가 누군가한테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멘토가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인간이라면 나이가 먹어도 배우는 것 자체를 늦추지 않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건 첨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배운다는 건 계속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근데 사실 배운다는 건요,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무수히 많은 그런 제 사람들마다 편향된 오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신독점 오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지인데 무지인 것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나이가 먹었어도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배운다는 건 그런 것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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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늘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거 시스템인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도, 이런 배움에 있어서도 제거 시스템,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거 시스템, 모든 것들이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불순분들, 이런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그게 배움이다 라는 것도 사실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 왜 삶이 가벼워지고 목적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너무 분산 투자되거든요. 그러니 집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 더 내 삶이 가벼워지고, 내가 가야 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또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배워라. 배우는 것은 첨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 시스템이다. 그리고 블랙스완. 이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이 인생은 비선형적이다. 가변성이다. 무작위성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다 한탄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렇다.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몇 가를 해봤어요. 그런 비선형적인 것들,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 근데 그것을 단점으로 신세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이렇게 멘토님의 이런 해독,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비선형적인 그런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얻어지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블랙스완을 보면서, 아직 어렵긴 해요. 이 책이 아직 저한테는 어렵지만, 이렇게 또 잘게 쪼개서도 대표님께서 해독을 해주시면 그 해독된 거를 제가 100% 완전히 다 이해는 못해요.
아직 똥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저의 사례와 좀 연관돼서 설명하거나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유튜브에 지금 이제 피파 끝나고 이렇게, 왜냐면 또 이게 하루가 지나버리면 또 이 느낌, 이 표현이 또 반으로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블랙스완 읽고 이렇게 저의 얘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고 다음번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